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를 비롯해서 전국이 장마권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제주 같은 경우 호우가 쏟아지면서 장마가 시작되었고요. 내륙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다고 합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예상되는 가운데 또 내일은 30도로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 비가 또 내일 오전부터는 그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반 다시 이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또 장맛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 당분간은 고온 다습한 또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가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만은 어제 또 국가보훈부로 또 승격된 가운데 이 도단위 이 행사도 열렸었고요.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전 용사들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회원 수가 또 급감하면서 이 참전 유공자회 이 존속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또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꿈 이룬 바우처 지원 사업의 주말 창구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그 현장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당구 관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온마을 노래자랑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6월 2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강원도가 포함되어 있는 중부 지역의 경우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도 저녁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도내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강원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가 3에서 100, 영동은 10에서 50mm로 영동의 경우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영서와 산지는 27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 글로컬 예비 지정대학의 본 지정 준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는 통합을 전제로 각 캠퍼스의 특성화와 전문화 인력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원주권의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등의 기업체와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림대는 반도체와 데이터 등 미래 유망 분야와 교육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의 예비 지정대학은 9월까지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 최종 선정 여부는 10월 말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한국전쟁 73주년 기념행사가 어제 열렸고요. 또 이런 가운데 6.25 참전 유공자회 이 평균 연령이 또 90세를 넘어가면서 회원 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오늘 좀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의 진성균 강원도 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기념행사 참석하셨나요? 그럼요. 어제 어디서 열렸었습니까?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예.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아니 어르신 한 분이 또 쓰러져서 또 병원에 이송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러세요. 예. 크게 다치진 않으셨다 해서 다행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여쭤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어르신들은 정말 조금만 넘어져도 이게 또 큰 부상으로 그러면요. 이게 지금 악화되기 십상인데. 예. 근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공자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생한 지 73년이 되었고요. 예. 그 당시에 정말 20살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다 이제 9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17살 때 중학교 3학년 네. 그때 학제가 변경됐습니다. 1950년에 중고가 분리됐어요. 네네. 3월 달에 2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중고가 분리되니까 5월 달에 졸업을 한다. 예. 그래서 중학교 2달 다니고 5월 10일 날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다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6월 1일 날 입학을 한 후에 예. 25일 만에 유교가 발발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은 그 17살 때 참전하신 건가요? 그때 참전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전쟁이 25일 날 발발할 때 제가 춘천 시내에서 샀습니다. 예. 새벽에 4시경에 포탄이 예, 알겠습니다. 그 시내에 전체적인 떨어져- 상황은 알겠고요. 오늘 지금 예.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제가 세년 나이로 90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공자회에서는 막내신가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꼴이죠. 예. 아니 네. 90대신 분이 막내시니 예. 그 다른 분들은 뭐 최소한 90 중반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기 95세 정도, 예, 예. 93, 4세가 이제 중심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학생의 신분이 연령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은 95세, 좀 적은 사람들은 92세 예. 이 정도 됐습니다. 고등학교죠. 예. 그때.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이제 90으로 이제 막내인데 이제 회장, 지부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법률로 이 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예. 여기 이제 근거해서 이 유공자회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그 참전된 분들만 이제 회원 네. 자격이 이제 있는 거죠. 참전하신 분들만. 그렇죠. 예. 6.25때 참전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군부대에서 네. 뭐 실탄을 나르든가 시체를 최소한, 운반한다든가 그런 거를 한 사람들도 참전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 그분들도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서 국가유공자가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전투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전투의 조력자들도 그렇죠. 이 유공자로서 예우를 예, 받고 예. 유공자회 이제 그 가입이 가능하신데, 예.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었어요. 예, 뭐 어떤 예. 역할을 했던 간에 다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예. 뭐 당연히 예. 질병으로 또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예. 분이 뭐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예. 뭐 나날이 그 감소 추세가 뭐 상당할 것 예. 같습니다. 또 그러면요. 현재 몇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십니까? 지금 강원도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네. 이제 뭐 매일 변동이 생기니까 네. 지난달 그 수로 봐서는 2,142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강원도에 2,140여 명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1,599명? 예, 예. 이게 지난 3월 달 통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나마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1,500여 분이다. 예.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거둔 이제 힘드신 걸로 활동을 알겠고요. 못하고 예, 예. 예, 줄도 힘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회원수가 예. 계속해서 꾸준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예. 뭐 나날이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예. 유공자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쯤입니까? 글쎄 그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8년도에 예. 이제 유공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들은 다 유공자회에 이제 포함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 이제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가운데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뭐 자연 감소가 되면서 당연히 유공자 회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예. 다 사망을 하게 되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질 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현재 6.25 중앙회에서는 네. 이제 전국의 각 지도 지부의 그 유공자님들이 이제 강력하게 우리도 광복회와 같이 네. 본인이 죽으면 아주 6.25 유공자는 사라져 버리니까 네. 후손들, 후자녀라고 합니다. 예. 후자녀 가운데 아들이건 딸이건 한 사람을 그 계승시키도록 해달라는 그 소원을 네. 지금 국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예. 국회에서 아직 이것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이것도 그걸 해결을 해 주셔서 네. 후손들에게 뭐 몇 대가 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살아 계신 분만이라도 네. 자손들에게 그 대를 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은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회원 자격을 참전하신 본인들만이 아니라 사망한 이후에 그 예.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개성을 예.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그 어떤 근거를 바꿔달라라는 예. 것이고요. 그렇죠. 광복회 같은 경우가 이미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이 광복회는 뭐 해방되자마자 네. 벌써 독립을 유공 활동을 하신 분들 자손을 3대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3대까지요. 예. 예. 이게 또 독립운동이라는 개념과 예. 또 이제 그 특성을 또 이제 일찍부터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광복회와 다르게 가령 4.19 유공자회도 있고요. 뭐 제1학도의원군 동지회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이제 지금 한국전쟁 참전자처럼 그냥 당대 끝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다 바꿔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그걸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런데요. 예.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그런 것을 왜 합법적으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국회에서 논의를 빨리 거쳐달라라는 취지를 알겠고요.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 정보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이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뭐 논의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걸 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일단 법적인 근거하에 어느 국회의원들이 그런 위반을 해가지고서 국회에 올라가서 현재 이게 통과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병구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현재 국회 상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이제 계류 중인 것 같군요. 이게 뭐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가유공자로서 만약에 회원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가유공자 신분을 자녀들도 그를 승계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뭐 합법적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느 정도라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분명히 우리 또 유공자분들의 어떤 의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하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또 열렸던 행사도 이 사실 그 접경 지역에서 분산 개최됐던 것이 도 단위의 행사로 이제 또 승격되어서 어제 열렸고요. 좀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게 있었나요? 글쎄 말은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뭐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으니까 이것도 우리 국가의 실정에 맞게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선진국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나라와 같은 형평을 좀 유지해야지. 우리도 나라를 구한 6.25 참전 유공자들인데 또 경제 대국이니 많은 일을
발전이 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 예우가 만날 고답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예. 그런 선진국 수준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시의 공약사항으로도 내신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변화는 되는 거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굉장히 그런 일을 잘하시는 거로 그래서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으나 예. 유공자 수준에 예. 많도록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변화는 느끼지만은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예. 또 어르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 의미가 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예. 90이 되셨지만은 그래도 참 목소리만 들어도 정정하신 예. 것 같습니다. 좀 오래오래 좀 예. 건강 유지하십시오. 예. 뭐 저희가 감사합니다. 좀 부족하다는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에서 멈추겠고요. 예. 다음에 한번 또 좋은 기회에 좀 자세하게 예. 한번 입장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예,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6.25 참전 유공자회 진성균 강원도 지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현재 꿈이룬 바우처 지원 사업이 접수를 받고 있죠. 또 지난주부터는 주말 접수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그 현장 소식 분위기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소년 꿈이룬 바우처 지원 사업 현재까지 접수 현황이 어떻죠? 네, 우선 꿈이룬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역 아동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데요. 원주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원주 소재 체육시설 및 예능 기예 분야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등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이 접수 첫날에만 2,000명 가까이 신청했고 현재까지 11,400명, 전체 대상자의 60%가 신청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꿈이룬 바우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가 바우처 카드 집중 신청 기간인데요. 지난주부터는 맞벌이 부부나 타 지역에 출퇴근해서 평일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말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주말 접수는 안 되지만 평일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초등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자치행정과 김현희 교육봉사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초등 연령대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또한 학부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첫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원금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한정해서 예산의 외부 유출을 막고 원주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예체능 학원에서만 이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학원들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는 올해 내내 예능 기예 분야 체육시설 학원의 가맹점 모집을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50개소 정도의 학원이 모집됐는데요. 이 가맹점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곧 500개 학원 모집이 완료돼서 학부모님들이 더 다양한 선택폭을 갖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예체능 학원이 많지 않은 면지역, 외곽 지역에는 예체능 학원이 없는 곳도 있어서 지원금 사용에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원주시는 면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예체능 과목 수요조사에서 가장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과목을 학원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바우처 카드는 발급받은 후 가맹점 학원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접수를 위해서 접수 창구를 찾았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축구 교실 다니고 있는데 이 사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구 교실 다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른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축구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마침 이런 사업해가지고 도움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축구 교실 다니거든요. 거기에 학원비로 쓸 예정입니다. 뭐 지속적이면 더 좋겠죠. 네. 네, 이 자녀가 축구 교실 다니는 분들에게 정말 선물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 접수는 이번 주까지가 이제 한 번 더 시행되는 것이겠고요. 좀 신청 방법, 이용 방법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지을까요? 네, 신분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스템 등록하면 바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1층 로비를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학원은 7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분야별 가맹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곧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충전 금액과 잔액 조회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면 이런 게 없었나 모르겠어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9일이죠. 단강공원에서요. 온마을 노래자랑이 열린다고 합니다. 원주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요. 또 온마을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명륜사회종합복지관의 김지혜 담당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행사 좀 어떻게 개최된 건지, 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여러 차례 이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만은 또 온마을 방송국 좀 소개도 함께 해주시죠. 네. 우선 온마을 방송국은 지역 주민분들과 문화를 통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든 지역 주민 방송국입니다. 네. 2021년 만들어져서 이제 만 2년을 넘겼는데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라디오 방송과 명륜 2차 아파트 내 방송 송출, 그리고 지면으로 명륜 1, 2동에 배포하고 있는 지역 주민 신문인 온마을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신청사업에 선정 지원받아서 진행되고 있고요. 온마을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 중 하나인 온마을 노래자랑을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역 주민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이번 당구 관설동 지역 주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월 열리고 있는 겁니까? 온마을 노래자랑이? 네, 소소하게나마 방송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렇게 직접 나가서 하는 거는 연에 4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 29일 열리는 행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당구 간설동 지역 주민이기만 하면 참여를 다 하실 수 있게 열어놓았고 예정은 원래 6팀 정도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신청자가 좀 많아서 최대한 8팀까지 좀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조금 더 열어두었고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참가상을 온마을 방송국의 협찬업체 이용권을 모두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1등은 한우 세트, 2등은 강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6팀, 8팀. 예선도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예선은 아쉽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지만 모두 참가할 수 없어서 동영상으로 저희에게 짧게 보내주시면 그걸 통해서 예선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네, 29일에 저희가 7시에 본선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예선 참가자분들이 이제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 본선만 올라가셔도 아주 노래 잘하시는 분 인증을 받은 거로군요. 네, 그렇죠. 마을 노래자랑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들 참석하시겠지만 이렇게 확대폭을 넓히지 이렇게 좀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최대한 넓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너무 넓히다 보면 너무 실력자분들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끼를 발전하고 싶고 내가 이런 큰 무대에 나서고 싶지만 항상 실력에 밀려서 못 나오셨던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좀 열어두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치르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번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에 남는 이제 사연을 보면은 자녀가 부산에 사시는데 80세 어르신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내주고 싶다고 참여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알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왔기 때문에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네. 29일 오후 7시 담강공원에서 열리는 이 온마을 노래자랑. 관람객들이 또 많이 계셔야 또 이제 더욱더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 그렇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비는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륜사회종합복지관의 김지회 담당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